또 속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나온 그 여당 대표의 발언과 중기부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속보를 알려드렸었죠. 그 57만 명에 대한 그 소상공인 지원금, 그 환수, 면제 이 뉴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파고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가 쓰는 언어와 그 다음에 정부가 쓰는 언어가 약간 이게 미스매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생각하는 5지급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는 5지급에 대한 개념, 이 선지급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급과 5지급의 좀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로 사실 소상공인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잘못 나간 금액이다라는 거죠.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선지급의 개념 좀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차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새희망자금. 그 다음에 버팀목 자금이 2차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제에 대해서 매출 감소 없이 자금을 집행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매출 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확인이 돼야지만 지급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비판이 뭐가 있었냐? 부가가치세 하시는 분들, 간이가세자.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그러면 매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야, 그러면 일단 먼저 줄게. 이거였어요. 이게 선지급의 개념입니다. 매출 확인 없이 일단 먼저 줄게. 다만 나중에 매출 확인이 되면 거둘 거야 라는 게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정책이었어요. 이게 선지급의 개념입니다. 사실상 이제 5지급인 거죠. 만약에 매출이 오르게 되면은 잘못 나간 거잖아요, 금액이.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5지급인데 이제 일단은 먼저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또 5지급과 부정수급의 개념이 있어요. 이 5지급은요, 우리가 다 그래요. 잘못 나간 금액, 이게 5지급 아닙니까? 근데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은 규책 사유 없이 어떤 거든 간에 이제 정부의 실수로 돈이 더 많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선지급 외에 이제 5지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수급자는 당연히 이제 불법적 고의성이 있는 거죠. 예. 서류를 조작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제 발표된 57만 명에 대한 이 환수 면제 부분이요.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선지급 이거예요. 자, 1, 2차 재난지원금 중 요건 중 오늘이에요. 오늘 중기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죠. 매출 감소가 확인이 돼야지만 줬었는데, 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과세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매출 확인이 불가했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이 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일단 지급을 한 겁니다. 다만 이게 중요해요. 국세청 과세 신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 간이가세자들도 부가세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소득세 신고하고 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그렇죠? 먼저 지급받았던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장기화 등에서 환수하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는 환수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야, 소상공인 너무 어려우니까 환수 조치 철회해,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한 고금리 등에서 영세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중기부가 계속 검토만 했던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번에 고위당정 협의회 통해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이제 추진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중기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5지급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에 대해 5지급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것은 법률 원칙에 따라 환수 조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손실보상도 지금 뭐 오류 5지급금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약간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받았을 때에 뭐였죠? 전번 거 잘못 나간 금액에 대해서 빼고 마이너스 치고 받았습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환수 조치했다,
환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의 목소리 좀 가볼게요. 오늘이에요.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확대 개편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대상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소상공인 지금 현재 어려움, 왜 어렵냐 봤을 때 고금리 장기화죠. 근데 여기서 전 추가하고 싶은 게 정책도 있을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죠? 돈을 너무 풀지 않으니 이런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이런 정책적인 결과라고 좀 또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뭐 정책이든 고금리든 간에 팩트는 뭐야?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건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측에 요청했다고 해요. 여당 대표가. 무게감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나온 게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확대, 그 다음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죠. 이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대, 이런 것들을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이제는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대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출발기금 대상자 늘려주는 거,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를 해볼게요. 뭐 결론은 확실히 청거철이 다가왔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지급되어서 잘못 나간 오지급금,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급 형태로 나갔는데 사실 받지 않아야 될 분들한테 이제 간 거죠. 이런 오지급이에요, 이거. 자, 환수하기는 이제는 힘들어진 거죠. 행정부가 이제는 환수 안 할 거니까. 하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법 통과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그래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또 선지급 외에 오지급도 있어요. 그죠? 선지급 형태로 잘못 나간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더 좋은 돈을 더 준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사실상 환수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선지급 오지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힘들고요. 근데 부정수급자는 환수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부정수급자는 환수해야죠. 어떻게든 걸러내서. 다만 이런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어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했더니 이제 일반 소상공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일반 국민들이 비판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소상공인만 도와주냐 이거예요. 나는 월급, 봉급 생활자로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왜 소상공인만 도와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오지급, 부정수급은 원칙대로 환수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그 선지급 위에 오지급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하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는 당연히 어떻게든 간에 골라내야죠. 이거는 서류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류 위조 같은 거는 일일이 이제는 전수조사를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그 서류 조작해서 내신 분들은 이거는 환수해야죠. 몇 배로 그냥 돌려받아야죠. 피 같은 세금인데. 그래서 부정수급은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선지급 이외에 이제 오지급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하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나올 거야, 이런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잘못 나간 금액은 환수할 거야 라고 이제는 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런 거에 이제는 이 이슈는 끝났어요. 어제 이제는 발표로 인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선지급에 대한 오지급이라든지 잘못 나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거는 일단 정부가 이제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마음에 놓으셔도 된다. 특히 이제 57만 명이면 굉장하잖아요. 57만 명의 소상공인 분들이면 아직 몰라요. 이분 명단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이 이것 때문에 솔직히 조금 조마조마했잖아요, 사실.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여야 이제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선거철이 좀 왔죠. 느껴져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뭐 선거철이니까 그렇지, 비판할 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와봤는데요. 보통 지금 오늘이 10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정책자금이 이제 만약에 스케줄이 있으면 나올 텐데 그 내용은 없고요. 요게 나옵니다. 중단 일시, 그러니까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2일 이렇게 이제는 업데이트를 한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럴 때, 그러니까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냥 느낌상 보통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물론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자금이 나올 때 항상 업데이트 작업에서 일단은 사이트를 잠깐만, 왜냐면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11월 1일부터 2일부터 뭔가 지금 업데이트를 한대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11월 달 정책 자금이 나올지 아니면 그 정책 자금에서 좀 더 소상공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지원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러분 지금 가보세요. 이게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 가보면 원래는 11월 달께 지금 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안 떠 있죠? 안 떠 있고 업데이트를 한대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대요. 이제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뭐랄까요? 그냥 원래 계획이 있던 뭐 서버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 계획이 있던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소상공인에 대한 뭐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뭔가 업데이트 하는 건지는 일단은 봐야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제 눈에 갑자기 띄어갔고요. 요거 좀 설명해 드리고 만약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가는 뭐 정책이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바로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다. 확실히 뭐 진짜 예전에 막 그렇게 소상공인 어렵다 했을 때 전혀 내용이 없다가 확실히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뭔가 바뀌는 거 보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기도 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일단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잘못 나간 금액 그 57만 명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제 정부가 밝힌 대로 환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겠고 하지만은 이제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는 다른 오지급금을 뭐 환수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당, 야당 뭐 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도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10월 30일이고요. 제가 오늘 약간 차분하죠? 예, 흥분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되게 흥분했었죠. 어제는 되게 흥분했었고 오늘은 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더 냉정한 시각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정부나 아니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들,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것 또한 일하시는 거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챙겨드리니까요. 매일 8시입니다. 저녁 8시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오늘처럼 좀 급하게 빨리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 속보 형식으로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에 집중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꼭 모니터링 꼭 보셔야 돼요. 예, 물론 영상이 좀 길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자르고 싶은데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서 보세요. 이렇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거기 그 기능 마크 보면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기능 마크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재생 속도를. 그래서 재생 속도를 높이던지 아마 자막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보면 자막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제가 의외로 발음이 또박해서 알고리즘이 제 목소리를 잘 자막으로 표현해 줍니다. 발음이 그래도 딕션이 좋아서 그러니까 자막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충실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몰라서 손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보람이 있죠. 여러 가지 일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 돈 버는 일에 여러분의 장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만 매진하십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